구독은 당연히 공짜입니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주위에서 결혼 전에는 남편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노래를 불러대서 절대 안 참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애 낳은 뒤로는 저절로 참게 되더라고요. 부처가 된 기분으로 정말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아댔네요. 제 자신이 스트레스로 항상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니까 그게 애한테도 고스란히 영향이 가더라고요. 여지껏 바보같이 살았던 제 모습에 후회만 가득할 뿐입니다.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친구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통에 만나본 거였고요. 그리고 친구 말처럼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게도 지극정성이어서 그런 남편의 노력에 저도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다들 그렇듯 연애할 때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낳은 뒤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낳고 제가 살이 붙어버렸거든요. 처녀 때 사놓은 옷들이 맞지 않는 건 일상 다반사였고 살이 붙어버리니 무릎 고관절까지 무리가 가더라고요. 제가 물론 관리를 잘 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그런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뭘 먹을 때마다 저한테 야단을 치듯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그냥 간단하게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 에휴, 네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힘들다고 귀찮다고 쉬운 것만 택하니까 살이 자꾸 붙는 거라고. 제발 엉덩이 좀 떼고 다녀. 아니 날씨도 꾸리꾸리해서 라면 먹고 싶다고 라면 얘기 좀 꺼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다른 사람들 애 낳고도 관리 잘하던데 왜 자꾸 네 무덤 파냐? 이러니 죄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거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허구한 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서 다른 사람들 좀 보라고. 순간 남편은 제 있는 그대로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연애 전 제 외모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막말은 하루하루 늘어갔고 전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결국 폭식으로 이어져서 살이 점점 더 쪄가고 있었죠. 남편 말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애 낳고 힘들다는 핑계로 운동도 안 한 제 자신이 순간 미워지더군요. 만약 남편이 너무하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매너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편 막말은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애한테 아기상어 노래 불러주실 때 꼭 엄마 상어 부분에만 가사를 바꿔 불러주는데 어여쁜을 자꾸 뚱뚱한이라고 제 앞에서 대놓고 불러주시는 걸 보니 얼마나 혼자 소외되던지 나머지 다른 가사는 그대로 불러주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놀아주시긴 해서 거의 주말마다 시댁 가서 이 노래를 듣고 와요.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번 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십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가슴 한켠에서 계속 뭔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답답하고 부글거리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아이가 엄마 상어는 진짜 뚱뚱해?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곤 유치원을 가서도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라 부르더라고요. 덕분에 전 뚱뚱하다고 유치원에서 소문이 나서 애를 하원시킬 때마다 뚱뚱이 엄마 왔다고 놀려대는 바람에 요샌 아이보다 제가 더 유치원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부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매사에 시누이랑 저를 비교하십니다. 아니 넌 처녀 때 그렇게 늘씬하고 예쁘더니 뭘 먹으면 살이 그렇게 불어? 내가 얘들 낳았을 때도 관리 한 번 안 하고 살만 잘 빠지더라. 그게 다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야. 얘들 낳기 전엔 내가 60kg였는데 낳고 나서 바로 50대더라. 지금이야 운동이며 산후조리원이며 나 땐 그런 것도 없었어. 어이구. 편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 관리는 인간적으로 좀 하고 살아라. 네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아마 충격적이실 거예요. 믿기 힘드실 테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몇 년간 참아왔어요. 저도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처럼 충격적이었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들으니 이제 면역이 생기는지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존감이라는 건 지하에 파묻힌 지 벌써 오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신우랑 비교를 하시는데, 너 신우이도 같이 애 낳는데 봐라. 자기 관리 잘해서 얼마나 늘씬하냐 그래. 이게 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게을러서. 눈에 보이면 바로 행동을 해. 왜 자꾸 차일피일 미루냐고. 빈 그릇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자로서 참 걱정돼서 그런다. 같은 애 엄마인데 너 신우는 아직도 남자들이 천연 줄 알고 졸졸졸 따라댕긴단다. 내 사위는 지 마누라 바람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넌 그 반대잖냐? 아니지.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거지? 그치? 아휴. 이런 말씀도 서스럼 없이 하는 분이에요. 참 웃긴 게 제가 뭔가 흠이 잡히거나 시어머니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전 정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냥 사람 성격인 거예요.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부터 눈치 안 보고 막말을 하셨던 시어머니였거든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남편 포함해서 눈이 다 작습니다. 특히 남편은 얼마나 작냐면 연애 시절 남편이랑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갔는데 다 찍고 나서 사진 편집할 때 잡티 제거 기능 누르면 눈이 잡티인 줄 알고 아예 사라지는 정도였거든요. 미백 기능을 누르면 눈동자까지 허옇게 변해서 무슨 좀비처럼 사진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튼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드디어 집안에 눈 큰 사람이 들어왔다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쳐다보니 진짜 눈이 작더라고요. 시어머니 눈 한번 쳐다보고 남편 눈 쳐다보고 신우는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이랬어요. 저한테는 그게 엄청 신기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눈 크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화장 잘하네. 요즘 화장품도 좋은 게 잘 나온다더라고. 그래서 요새 미용 학원들도 떼돈 번다잖아. 다들 눈 크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어머님 성격이 그땐 부러웠어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냥 긴장 풀어주시는 건가 보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요.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참 곰같이 미련하고 무디긴 무뎌썼네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신우랑 비교를 하셨어요. 얘, 너 화장품 뭐 쓰니? 우리 딸도 좀 발라봐주게. 화장도 본판이 예쁘면 더 예쁜 법이지. 안 그러냐, 딸? 시댁 처음 와서 화장품 뺏겨보신 분 계신가요? 그땐 저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저를 정말 짜증나게 했던 건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의 부름이었어요. 결혼 초엔 뭐 요리나 할 줄 알겠냐며 이것저것 가르치려 드셨고, 결혼 후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둥, 친정엄마한테는 도대체 뭘 배워왔냐는 둥,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만 골라 하시는지 억장이 무너지대요. 비 오는 날이면 시아버지 파전 좋아한다고 파전 부치러 오라 하고, 수제비 먹고 싶다고 기껏 반죽해서 가져갔더니 이런 건 전날에 미리 반죽해놓고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놔야 더 맛있는 건데 자기 아들 수제비 좋아하는 거 모르냐며 이런 것도 하나 안 해놓고 도대체 집구석에서 뭐하다 자빠졌냐면서 말씀하기는 부지기수였어요. 제가 무슨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그런 건 어떻게 고객 입맛에 딱딱 맞게 냉장고에 구비를 해놓겠나요? 그렇게 결혼 초부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일만 하기를 몇 년 해드리면 그냥 기분 좋게 드시면 참 좋을 텐데 시어머니고 시누이고 그놈의 입이 문제더라고요. 지금껏 이런 막말들을 할 때도 저는 찍소리도 안 했어요. 표정 관리하느라 제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요.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할까 말까 했지만 그냥 평화를 위해 모든 걸 다 참아냈습니다. 저만 참으면 다 된다고 그땐 생각했어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마트를 간다고 해도 차로 수행기사 역할도 다 해줬고, 남의 차 얻어 타면서 좌석이 불편하다느니 세차 좀 하라느니 온갖 안 해도 될 말을 붙여서 하는 건 서비스였고요. 병원 픽업할 때도 어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내하고 몇 년 살다 보니 최근엔 병이 날 것 같아서 동네 사는 친한 친구한테 쏟아져 낸 적이 있거든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당장 이혼부터 하라고, 넌 마음이 너무 약해서 문제인데 그건 너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하라고, 그러면서 정작 그 잘난 시댁 자식들은 뭐 하느라 엄마 아빠 신경도 안 쓰냐며 따지는데 저도 참 답답한 게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감수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친구 말을 들으니 뭔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부모님들 병원 갈 때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 죄다 제가 모셔다 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시누이는 정작 코빼기도 안 비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넓은 가슴에 시댁이라는 시궁창을 담고 하나밖에 없는 제 유일한 휴지통인 친구에게 쏟아버리는 걸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이후 이렇게 참아온 저에게도 정말 참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다 터져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죠. 시아버님이 설비 일을 하시거든요. 욕실 타일 시공부터 변기나 세면대, 도기 작업 같은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데 나이가 드셔서 신우들 결혼 후 지금 사위들이랑 같이 하고 계셨거든요. 맨날 쪼그려 앉아 일하시고 허리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일이라 수년간 해오시면서 매번 병원 가서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하셨어요. 그 운전 담당은 당연히 저였고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통증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주사약을 점점 양을 늘려서 투여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후 정도면 국내에서 약도 못 구할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아버님도 계속 병원 오시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하니 일 쉬시고 수술하시는 걸 나중을 위해 추천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는 당연히 시어머니도 함께 동행한 상태였고요. 의사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며 나중엔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이번에 쉬실 때 잠깐 다녀오자고 했더니 계속 괜찮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초부터 제가 모시고 다녔던 그 병원을 돌팔이라며 병원을 옮겨야겠다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 허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대한민국 의사들 태반이 돌팔인데 누가 누굴 믿냐고. 그 병원이 그 병원인데 그냥 한의원 가서 침이나 맞으면 다 낫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아버님도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면서 허리 수술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냥 일해 살다 죽겠다고만 말씀하셨고요. 저는 남편한테 아버님 허리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시다고 의사가 말해서 괜히 걱정되니까 큰 병원 한번 자기가 모시고 가보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노는 사람이야? 검사 받는 거 여지껏 당신 담당이었잖아. 이게 또 안 움직이려고 술을 쓰고 앉았네. 너 그거 습관이야 습관. 게으른 건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어휴 속 터져. 진짜 속 터지는 건 나야 이 인간아. 남편은 매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일을 떠민뒤 신경도 안 썼어요. 담당이라뇨. 자기 부모가 몇 년간 다닌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권할 정도로 안 좋다는데 큰 병원 모시고 가는 담당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사건은 벌어집니다. 신축 현장에서 사이들과 일을 하시던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바람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도 정말 웃겼던 게 밖에서 쓰러진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자주 가는 병원을 저랑 시어머님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죄다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우들 전화 오지, 시어머니 전화 오지. 병원이 어디냐며 빨리 말하라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던지. 그리고선 너도 빨리 튀어오라고 하고선 시어머니가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껏 시부모님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특히나 시아버님이 안 좋아 보이셨던 건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이젠 그게 터졌구나 싶은 거였어요. 저는 시댁에서 아버님 짐을 싸서 얼른 병원으로 쫓아갔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 말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있더군요. 사위들은 공사 마무리한다며 아버님을 병원에만 떨궈드리고 다시 가버렸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다들 도끼 눈을 해뜨고선 미친듯이 으르렁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신우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렇게 될 동안 댁은 뭘 하신 거요?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 제일 늦게 온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 보따리는 뭐야? 친정이라도 내려가려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말 들으면서 눈을 감고 애들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또 한마디 거들더군요. 어이 담당자, 말 좀 해봐. 이제 어떡할 건데? 그동안 아버님 아플 때마다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들 관심도 없었으면서 왜 죄다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면서 순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갖은 수모를 다 참아내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그동안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땐 제발 이대로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10분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봐. 속으로 이러면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딱 그 한마디. 시어머니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얼씨구, 뭘 잘했다고 쳐울어. 시댁 와갖고 일을 이 지경으로 키워놨으면 한 번이라도 책임을 좀 져봐. 넌 왜 맨날 애가 그 모양이냐?
애를 발로 빚어 만들어도 내가 네 엄마보단 잘 만들겠다.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순간 저희 엄마가 수산물 시장통에서 저를 업고 일하시던 옛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선 시아버님 갈아입히려고 가져온 보따리를 열고 시어머님 얼굴에 거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말리는데도 그냥 미친 듯이 던져버렸어요. 책임? 지금 책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게 책임이 아니면 뭔데요? 며느리라서 시아버님 옷까지 챙겨온 게 이게 책임이 아니면 뭔데요? 야, 그런 니네들은 책임 다 했어? 여지껏 어머님 아버님 병원 한번 모시고 온 적 있어? 왜 맨날 사지 멀쩡한 것들 놔두고 나만 일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그래. 여지껏 너네 따라다니면서 내가 뒤치다꺼리 해준 게 8년째야. 알기나 해? 인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병신으로 보는 줄 아나 보네. 어머님, 사과하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안 그럼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 앞으로 더 이상 참고 안 삽니다. 여지껏 저만 참으면 되는 줄 알고 살면서 불구덩이 씹어 삼킨 게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세요? 관심도 없으셨겠죠. 그렇게 제가 애초에 싫었다면 결혼 반대하셨어야죠. 왜 사람은 염장 지를 대로 다 질러놓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결혼을 시켜버린 건데요? 지금껏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줄 알았는지 아주 여유롭게 내 앞에서 욕을 해대다가 제 말을 들으니 셋째 신우는 당황했는지 침을 흘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얘가 미쳤다고, 너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말도 더듬으셨고요. 상황 파악 안 되는 남편은 낮술 먹었냐 계속 물어보고요. 신우들이랑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아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눈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죠. 저는 시댁 얼굴을 한번 쓱 둘러본 뒤에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다들 있으니까 입 뚫린 김에 몇 마디 더 할게. 니들 내 말이 틀려? 너네 부모님한테 나보다 더 고생하며 해드린 거 뭐 있어? 없지. 그럼 입 닫고 살아. 다시 말 안 한다. 입 닫고 살으라고. 그리고 어머님, 최근에 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녀온 날 수술해야 된다고 들으셨죠? 병원비 아깝다고 다 돌팔이라고 안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야, 그리고 너, 내가 내 말은 안 들으시니 병원 모셔가라고 했더니 너 뭐라 그랬어? 담당? 참 웃기지도 않는다.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어디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 정작 게을러 터진 건 니들 아냐?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나이 드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니들은 나보다 젊잖아. 근데 뭘 자꾸 입을 놀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제껏 내가 희생했으니 앞으로는 7년 동안은 니네들이 돌아가면서 희생해. 돌아가면서 7년씩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남편을 쓱 보고 한마디 했어요. 넌 무슨 담당인지는 모르겠다만 내 담당 오면 네가 좀 알려줘라. 그리고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거 아시나요? 어떤 거에 미친 듯이 빠져있다가 진짜 그 일을 해내고 찾아온 감정 말이에요. 그 길로 애 하원하고 나서 친구 만나 얘기를 해주니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쓸쓸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말할 사람도 없어서 가족이 아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에요. 사실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이유로 시댁에선 무리한 걸 요구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도 시댁이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최근엔 친구 따라서 일도 조금씩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껏 일은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취직하면서 조금씩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물론 시댁과는 현재 담 쌓고 살고 있어요. 전화는 오는데 예전처럼 심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막말은 하고 있고요. 사람 성격 어디 안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하셨고 시누이 2명 중 1명이 일 그만두고 모시고 있어요. 막내가 지금 담당이긴 한데 전화는 안 하지만 요즘 문자로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며 한 번만 와달라고 눈물을 얼마나 흘리던지 그냥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담당은 제가 아니니까요. 시어머님은 제가 옷을 얼굴에 집어던진 날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워 계시다 최근에 기운 차리셨대요. 누워 계시면서 어찌나 전화로 욕을 하시던지 제가 그렇게 참아내고 있을 땐 저 빼고 다들 화목한 시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제가 그 속에서 빠지니 맨날 힘들어 죽겠다며 전화로 싸우고 또 만나서도 싸우고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이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 가진 않겠죠. 어떤 형태로든 제 담당이 언젠간 찾아올 거고 그때마다 또 책임 회피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땐 남편과 이혼한다고 말해뒀어요. 그랬더니 이젠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어차피 거들떠도 안 봤던 거 마음이라도 편해지니 그게 어디예요. 지금은 너무 살만 나고 여유도 넘쳐서 그동안 친정엄마 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정엄마랑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 잠깐씩 하는 거지만 확실히 맞벌이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인지 돈을 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뭔가 달라지긴 했거든요. 저보다 더 힘들게 시집살이 당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